여러분, 술 끊고 싶어도 잘 안 되시죠? 젊을 땐 마시고 자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 날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그렇다고 술을 아예 안 마시자니 또 허전하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올해 76살 경북 구미에서 내과 진료를 해온 정혜진입니다. 의사로 4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술을 무조건 끊는 게 답이 아니라 몸에 남는 술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단 한 잔, 이 술을 마십니다. 그건 바로 막걸리입니다. 하지만 막걸리도 아무거나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술이 아니라 한 잔으로 장을 씻고 간을 살리고 몸을 깨우는 막걸리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막걸리 중에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것들,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기준, 딱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의사인 제가 매일 마시는 특별한 조합법까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 비법까지 제대로 알고 마셔야 막걸리가 진짜 약이 됩니다. 이 영상 안 보고 막걸리 마신다면 몸에 좋은 성분은 다 버리고 술 기운만 마시는 셈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술을 끊은 지 오래였던 저에게 다시 술을 꺼내들게 한 건 다름 아닌 제 건강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과 함께 간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했죠. 한때 저도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늘 절제하며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밤이 되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는 술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제 몸 하나 못 챙긴 거죠. 그래서 술을 딱 끊었습니다. 몸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허전해지더군요. 술을 끊고 나니 뭔가 즐거움이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저녁 식사 중에 마시던 막걸리 한 잔이었죠. 어머니는 직접 막걸리를 담가서 드셨습니다. 반찬처럼 물처럼 습관처럼 한 잔을 곁들이셨어요. 그땐 그냥 시골 어른들의 문화려니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막걸리야말로 어머니 건강의 비결이었더라고요. 어머니는 94세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장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걸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마신 게 아닙니다. 의사답게 분석하고 공부하며 제대로 마시기 시작했죠. 그 막걸리 한 잔이 지금도 제가 진료실에 서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막걸리가 몸에 좋다, 유산균이 많다,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들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니까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 날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막걸리도 전부 같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겉보기엔 다 하얗고 걸쭉해 보여도 어떤 건 몸에 좋은 유산균과 효소가 살아있고 어떤 건 그냥 술기운만 남은 가짜 막걸리였던 겁니다. 막걸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 말 그대로 살균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 오래 진열된 막걸리, 유통기한이 한 달 넘게 길고 병을 열었을 때 톡 쏘는 맛이 강한 막걸리는 거의 대부분 살균 막걸리입니다. 이 살균 막걸리는 뜨거운 열로 균을 다 죽여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유산균도 없고 몸에 좋은 발효 효소도 없습니다.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서 달콤하고 시원한 맛은 있지만
장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술기운만 남은 술입니다. 그럼 생막걸리는 어떨까요? 이건 살균하지 않아서 유산균, 효모,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유통기한도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맛은 살짝 시큼하면서도 부드럽고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확 올라오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생막걸리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발효 상태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발효가 덜 된 막걸리는 병을 열자마자 거품이 확 올라오고 톡 쏘는 맛이 아주 강합니다. 그 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숙취를 유발하고 간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발효가 잘 끝난 생막걸리는 거품이 거의 없고 맛이 순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유산균은 살아있고 숙취 유발 물질은 적고 속도 덜 부담스러워서 마시고 나면 다음 날이 훨씬 개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발효가 충분히 된 생막걸리만 고릅니다. 냉장 보관이 되어 있고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짧은 것, 이 세 가지가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마트에서도 뒷면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살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피하시고 감미료 무첨가, 유통기한 2주 이내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게 진짜 좋은 막걸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이라고 다 같은 술이 아니듯 막걸리도 제대로 골라야 몸에 유산균이 남고 술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게 됐습니다. 한 분이 막걸리 병을 조심조심 따라 마시더라고요. 걸쭉한 부분은 피하고 맑은 윗물만 따라 마시길래 왜 그렇게 마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술찌개미는 안 먹어. 찌꺼기 갖고 속도 더불어 가잖아. 하셨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병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하얀 부분, 걸쭉한 그 부분을 술찌개미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막걸리의 핵심입니다. 술찌개미 안에는 유산균, 소화를 돕는 효소, 식이섬유까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전부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술찌개미를 남기고 윗물만 마신다는 건 건강한 부분은 다 버리고 술기운만 마시는 셈이라는 거죠. 특히 장이 약하신 분들, 변비가 있으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술찌개미를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술찌개미 속 유산균이 장 안에서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속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효소는 우리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 오래 쌓인 독소들,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밀어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술찌개미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두 잔을 술이라기보다 발효된 영양음료처럼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막걸리를 마실 땐 꼭 병을 흔들어서 윗물과 술찌개미가 잘 섞이도록 합니다. 그래야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오거든요. 혹시 아직도 술찌개미가 거부감 드신다면 컵에 따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섞인 걸 따라 마셔보세요. 거칠거나 텁텁한 느낌 없이 오히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술찌개미가 좋은 막걸리는 그만큼 진짜 발효가 잘 된 생막걸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술찌개미도 없고 너무 맑고 맛이 달기만 한 막걸리는 발효균이 거의 없고 감미료로만 맛을 낸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막걸리를 건강하게 마시고 싶으시다면 술지 개미를 꼭 함께 드세요. 그 안에 막걸리의 보약 같은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 장이 부드러워진다. 다음 날도 개운하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막걸리 안엔 실제로 몸을 살리는 성분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요구르트 한 병에 보통 10억 마리쯤 들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살균하지 않은 생막걸리 한 병에는 무려 70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땐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술이 아니라 마시는 발효 유산균 덩어리라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 이 유산균들은 장 안에서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배변을 돕고 우리 몸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비나 장 트러블이 잦은 어르신들에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보통 소화제를 찾게 되는데 그 소화제 역할을 막걸리 속 효소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효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를 잘게 쪼개서 몸이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우미입니다. 게다가 효소는 몸속 노폐물까지 청소해줘서 속을 가볍게 만들고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막걸리에는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메티오닌, 이소류신, 발린 같은 성분인데요. 이건 근육 유지, 세포 회복, 면역력 향상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미노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성분들은 보통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양식에서 찾는 것들인데 막걸리에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발효되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음식입니다. 게다가 막걸리엔 비타민 B군, 식이섬유, 젖산균 같은 부가적인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 피부 개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술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발효식품 한 잔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막걸리를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건강 루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잔이라도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마시면 그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파전이지.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도 예전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비 오는 날 따끈한 파전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입맛은 당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궁합이 몸에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전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듬뿍 두르고 파, 해물, 달걀까지 올리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지고 소금 간도 제법 셉니다. 여기에 막걸리까지 곁들이면 기름기, 나트륨, 탄수화물, 알코올까지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조합이 문제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막걸리는 원래 유산균과 효소, 아미노산이 살아있는 발효식품인데 기름기 많고 짠 음식이 들어오면 그 유산균들의 작용이 방해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걸리의 좋은 성분이 안주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트륨과 지방은 알코올과 만나면 간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파전과 막걸리를 함께 많이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잠도 잘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막걸리는 도대체 뭘 곁들여야 할까요? 제가 직접 먹어보고 환자들에게도 추천하는 막걸리 궁합 좋은 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막걸리의 효소와 만나면 속이 훨씬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데친 나물 반찬입니다. 시금치나 고사리 같은 나물은 기름도 없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많아서 막걸리 유산균과 궁합이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땅콩이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막걸리 마신 뒤 속을 든든하게 잡아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혹시라도 파전을 꼭 드시고 싶다면 한두 조각만 간단히 기름기 줄인 전이나 부침개 형태로 바꿔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술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그 좋은 막걸리도 결국은 그냥 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마시는 것보다 안주가 더 중요하다. 특히 막걸리는요. 잘 고른 막걸리 한 잔에 두부나 나물 반찬 몇 점이면 그게 바로 건강한 저녁 한 끼가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막걸리를 도대체 어떻게 드시길래 그렇게 건강하시냐고요? 사실 저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의사로서 연구하고 몸으로 실천해온 조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막걸리를 술이 아니라 약처럼 마시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비법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꿀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 한 컵에 천연 꿀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 잘 저어 마십니다.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꿀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막걸리 유산균과 만나면 면역력을 더 끌어올려 줍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 막걸리의 시큼한 맛이 부담스러운 분께 딱입니다. 두 번째는 과일 막걸리입니다. 복숭아, 배, 키위처럼 제철 과일을 얇게 썰어 막걸리 한 컵에 넣고 10분 정도 두기만 하세요. 과일의 비타민과 단맛, 향이 배면서 술이 아니라 건강 음료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엔 배, 겨울엔 귤이나 사과를 즐겨 넣습니다. 달달한 안주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세 번째는 계피 막걸리입니다. 계피 가루를 정말 조금 손끝으로 한 꼬집만 막걸리에 넣어 저어 마십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에게 좋고 막걸리 특유의 향을 잡아줘서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생강막걸리입니다. 막걸리에 생강즙을 아주 소량 한 티스푼 이하로 넣어 드셔보세요.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속이 차고 소화가 안 될 때 생강이 항염 작용과 따뜻한 기운이 막걸리와 만나서 속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감기 기운 있을 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은 제가 실제로 집에서 매일 바꿔가며 마시는 조합들입니다.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막걸리를 약처럼 조절해서 마시는 것이죠. 술은 무조건 끊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제대로 알고 마시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음주입니다. 오늘 저녁 막걸리 한 잔에 꿀 하나 또는 과일 하나 얹어 보세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따뜻해질 겁니다. 제 환자 중에 막걸리로 인생이 바뀌신 분이 있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74세 김재환 어르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땐 발을 절뚝이며 겨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통풍 때문에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밤마다 통증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주 있는 술자리, 그때마다 빠지지 않던 맥주와 소주. 맥주가 통풍에 안 좋다는 건 익히 알고 계셨지만 이 나이에 술이라도 없으면 뭘로 즐기냐며 손을 내저으시더군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게 어려우시다면 맥주 대신 생막걸리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사와 함께 한두 잔, 술지 개미까지 잘 흔들어서 드시면 속도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내가 평생 먹어온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시더니 그냥 한번 해보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김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발도 잘 안 붓고 속도 훨씬 편해요. 잠도 예전보다 깊이 자고요. 막걸리로 바꾼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술을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던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며 저는 다시 느낍니다. 모든 술이 나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주가 답도 아니라는 걸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끊느냐 마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한 잔이 그리운 당신에게 또는 매일 술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모일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막걸리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